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공지대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이 이제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수업을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한번 창을 공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월 3일이었었죠. 중국 문학사 전반을 한번 훑었었어요. 큰 줄기를 좀 끝내고 드디어 선진 시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우리는 추계 시대라고 했죠. 중국은 춘추 전국 시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자 선문, 그 가운데 공자, 그리고 이 학이편의 첫 문구죠. 이 한 구절을 배웠어요. 오늘은 공자의 이제 용예편의 다른 편장에 나오는 어떤 한 문구와 그 뒤 이제 맹자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문장을 해볼 건데, 어, 오프라인인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르는 한자를 지금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의미를 먼저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잠깐 드릴게요. 한 1, 2분 정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哀公问弟子孰为好学？孔子对曰：有颜回者好学，不迁怒，不贰过，不幸短命死矣。今也则亡，未闻好学者也。 음, 이 웨이는 잠시만요. 아, 웨이는 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성으로 뭐뭐라고 생각하다. 음, 이 부알고의 알는 重复의 의미예요. 반복하다. 반복. 음, 어, 뭐 다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신예则왕의 왕. 얘는 우와 같아요.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공은 애공은 공자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어봐요, 공자한테. 弟子孰为好学?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有颜回者好学. 이 안회라는 자가 어,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好学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颜回 여러분 공자 제자가 얼마나 있죠? 弟子 보통 三千이라고 합니다. 3,000명의 제자가 있는데 공자란 분이 가장 아꼈던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不迁怒, 不二过라고 나옵니다. 迁怒, 분노를 옮기지 않는다. 어, 남편에게 화가 난 것을 자식에게 풀지 않는다. 이 사람의 화가 난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않는다.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않는다. 无二过. 두 번, 한 번 실수한 것을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다. 不幸短命死矣. 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었다. 이 옌회가 실은 한 31살이면 이 31살에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찐예则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未闻好学者矣. 이제는 배움을 좋아하는 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는 호학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안회가 나오죠, 지금. 어, 안회라는 사람도 화가 안 났을까요? 어,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평상시에 이 스스로를, 보통은 이런 분들은 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화가 올라왔구나 하고 그 화를 지켜보고,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그 화가 일어난 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이 자극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거기 내가 마음이 쓰이고, 컴플렉스이거나,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그 부분을 건드리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럼 감정이 내가 확 올라오는 거야. 나도 뭔지도 모르는. 그러면, 아, 진짜, 그래? 이 감정을 내가 풀어낼 그 기회가 왔어. 하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 이 안회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그 화가 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잘 이제 씻어냈겠죠. 부친노입니다. 안회는 화가 일어나고 그걸 즉각 스스로 자각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이 어,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 전달되지 않아요. 钱, 무알고. 어, 이 구어는 과실이죠. 음, 하기편도 뭐 이제 구어저 우단갈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실수라는 건 여러분 어,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할 때 직감을 딱 하고 딱 멈추고 고쳐서 그거를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깨어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맹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넘어갈게요, 맹자로. 이 사기라는 책에, 여러분,史记라는 책에 맹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 맹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사를 막 여기저기 막 해보니까 맹자가 이 주위 꼬맹이들이랑 놀아요. 근데 또 이사를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그 중요성은. 그래서 맹자는 그렇게 여러분, 공자 제자들, 그리고 즈스, 음, 즈스, 이 공자 손자, 그리고 공자 제자들이랑 그 무리들이랑 어울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정말 삶이 공자 2의 어떤 그 느낌으로 삶이 공자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맹자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중년 이후에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고 다시 고향 돌아와서 본인의 이 책을 정리합니다. 그거를 맹자라고 하게 돼요. 어, 지금부터는 그 맹자의 어떤 사상을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음,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양심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 내 옆 친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어, 양심, 도덕적인 그 마음, 이게 당연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심을 하고 우리가 거리를 거닐고 뭐 도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총기 사건이 계속 있으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때 미국에서 그 동양 여성을 보면은 구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양 여성들이 혹여나 해서 이제 외출을 좀 줄여야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그런 것들이 맹자의 시대로 넘어오면 점차 희미해져요. 조금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맹자는 우리 모두에게 어, 당연히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해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왔는데 어, 왕들한테도 다른 제후국 왕들한테도 그래서 맹자는 우리 마음을 살피니까 어,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를 살피니 우리가 실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 몸이 있고 어, 이 사람도 몸도 있고 우리 사람도 몸이 있는데 근데 다른 것은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真诚, 良知, 양심, 음, 良知, 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으면 그거 非人也,非人也. 그거 사람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어떤 그 갓난아이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 우물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순간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내는 우리가 그 마음은 내가 그 부모와 연이 닿아서 내가 이로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선하다는 것을 이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내가 좋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떨어져서 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어떤 이유도 없이 내가 아이를 구하려고 가는, 그 달려가는 마음은, 연민, 그 고통의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이 아이가 혹여나 다칠까 해서 내가 손을 그 뻗을 수 있는 측은지심, 음, 부끄러워서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존엄성,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느껴지는 그 수치스러운 마음, 어, 내가 전쟁 중에 팔 한쪽이 막 잘렸는데, 어, 당신은 하반신 전체가 다 잘린 것을 보고 그 마취제를 양보했다는 그 양보하는 마음, 즈랑 주신 그리고 실상이 어떻든 어,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이런 마음들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의, 예치 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품고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들이 어, 사심, 그런 마음들이 시작되어서 하단, 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의예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단어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게 또 뭐 좀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 같은 분들도 분들은 실은 그 대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왜, 왜 이 말을 내뱉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맹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응?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문장 본인도 말해요. 于喜好辩哉，于不得已也. 내가 이렇게 논쟁하기를 뭐 좋아하는 거겠냐? 이 얘는 나란 뜻입니다. 이유가 아, 사실 맹자가 진짜 말 잘하는 분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한 건 맞는데 시대의 흐름에 내가 유부더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말로써 글로써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실은 맹자가 문어보다는 이제는 긴 글 속에 자기의 생각, 이치를 담아내면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감정과 이성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요. 그 나중에 그 방송팔대가들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 문인들이 제일 따라하려고 했던 고대 문인으로는 사실 이 맹자를 뽑기도 합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가 중에 제자 선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자, 맹자를 같이 받고, 이제 우리가 도가에서는 노자, 장자를 잠시 볼 겁니다. 음, 잠시만요. 음,
여러분은 이 도가 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으신가요? 떠오지야.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 도가는 뭔가 태극권 해야 될 것 같고, 어, 아니면 뭐 채식해서 산에서 우리가 뭐 좀 수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공진단 같은 뭔가 환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예, 이 현실 세계와는 완전 동떨어진 듯한 사상이 제가 가졌던 어떤 노자, 장자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노자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그 서문에 써놓은 부분인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덕에 내가 일찍 중국어를 접할 수 있었지만 고무는 끌리지 않았다. 음, 이유는 간단하다. 어려워서. 좌절을 느낄 때쯤 내가 세상 우주의 운행 원리가 궁금해지고 다시 내 전공책을 보는데 어, 현대 물리학이랑 중국 경전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전공 공부는 약간 신이 난 상태로 진행되었고 공부에 비로소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중국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 선진 시기의 그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특히 도가서당, 노자, 장자 쪽은 그 불교의 이야기와 양자 물리학의 이야기와 하는 이야기가 같아요. 통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운행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삶들을 다 살아내시면서 마음이 이제 조급하지 않으시죠. 음. 그 말은 여러분, 이 뭐 노자나 장자 책은 내가 내 삶을 더 큰 각도에서 세상이 이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지, 어떻게 내가 우리의 인생길을 구축해야 가야 할지 도리어 이 도가책들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죠. 지금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우선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음, 여러분 혹시 그 중국 영화, 특히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이 칼로 싸우던 그게 아니면 맨몸으로 이렇게 붙던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죠? 음,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시나요? 다들 굉장히 빠른 움직임과 어, 아주 강한 그 힘으로 이렇게 치는데도 그 순간 영화에서는 뭐 드라마에서 얘가 슬로우 모션을 딱 걸어요, 감독이. 그래서 굉장한 차분함 속에 어, 상대방의 힘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상대방의 가는 방향대로 그걸 따라가 주면서 그 힘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서 다시 부드럽게 상대방을 순간 굉장히 가볍게 제압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죠? 음, 잘 보시면 권투도 씨름도 마찬가지고 힘으로 전부 무너뜨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잘 피하고 그 강한 힘에 우리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되 대신 부드럽게 싹 유연하게
피해서 그 어려움을 무마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여러분 도가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응펑 이응한다고 하거든요. 그 한국말로는 눈에는 눈, 그 이에는 이. 이렇게 붙지 말아요. 자기의 원기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요. 대신 상황 적절하게 무사히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잠시만요. 그 삶의 처세술을 실은 배울 수 있거든요. 도가는 세상을 이런 느낌으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스토리들을,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고 익혔어요. 이게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 짧게 짧게 총 해서 81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 도가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어, 사람은 살면서 그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이치를 깨우치고 살아라. 우다. 잠시만요. 우다. 도를 깨우치다. 어, 근데 그 당시는 당연하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고 경험을 초월한 그 직감으로 그리고 수련으로 그 이치들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까지 노자를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 한번 어, 장자로 넘어가 볼까요? 음, 여러분 어, 장자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름이 쪼라고 해서 어, 장주, 庄조 하면 이게 지금 장자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장자 하면 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뒤에 이 장자의 모습의 형상입니다. 음, 그 나비가 이렇게 주위에 날고 있고 자기는 기대어 누워 있는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죠? 유유자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너 왜 책 안 읽어? 하고 이렇게 하면 노자 장자가 책을 읽지 말라고 했거든. 라고 대답을 하는데 서마천의 사기를 보시면 장자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지学无所不亏. 장자는 배운 것이 不亏, 다 이렇게 들춰보다라는 의미거든요. 배운 것, 안 들여다 본 책이 없었다. 안 본 책이 없었다. 노자는, 노자도, 방금 노자도 했는데, 실은 주나라 그 최고의 도서관 관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도, 이분들조차도 처음에는 다 세상 이치를 먼저 그 이전 현인들의 글을 살피고 통독을 하고, 그리고 깨우치신 분들이죠. 이분을, 어, 사실 나중에 당나라 때 당현종이 장자를, 난화真ren, 난화真ren이라고
봉하면서 장자책을 난화전징 아니면 뭐 난화징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 홍루몽에서 남자 주인공이 난화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남자 주인공이 장자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로몽이 이 장자의 어떤 그 생각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책은 대체 뭘 썼을까요? 사실 양이 조금 많은 책인데, 어, 장자가 바로 그 세상 이치를 이야기로 들려준 사람이에요. 인도의 서사시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나란 사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뭘 건드리는 말을 계속해요. 뭘 얘기하고 있냐. 굉장히 여러분, 요즘 사람 같은, 좀 핫한 사람 같은 말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첫째,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 것. 둘째,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할 것. 셋째, 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초월할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 문제를 장자에서 우린 그 이야기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통 뭐 예, 최진석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음, 여러분 장자 내용도 이게 스토리니까 음,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아, 이 부분은 그 전 부분이고 제가 하나 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북쪽에 음, 아주 황량한 바다에 아주 고독한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렇게 본인이 날고 싶어서 날고 싶은 새가 되려고 해요. 그렇게 물고기가 봉황새가 돼요.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집에 돌아와서 얘가 기진맥진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는 그 9시부터 5시, 9 to 5까지를 나로 안 살고 있었어. 단지 그 청량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북쪽에 한 마리 물고기 행세를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너무너무 순수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깊숙한 어딘가에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가 새가 되어 날아보고 싶다를 꿈꾸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아주 크고 무거운데, 어, 여러분, 어, 그, 어떻게 그 아가미로, 그 꼬리로, 그 물고기의 날갯짓으로 결국은 여러분, 누얼페이, 어, 어, 그 속에 얼마나 큰 분노, 마음속에 그 끓는 바가 있어서야 결국은 날게 된다. 아, 그 날아오면서 이는 물보라가 헤일이 일듯 중심을 잡아가면서 점차 날아오는 그렇게 9만 리 높이를 날거든요. 이게 꼭 우리가 꿈을 쫙 펼쳤을 때 저 멀리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장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여기 보시면 逍遥입니다. 逍遥, 소요. 이게 무슨 말이죠? 逍遥가 自由, 자유라는 의미와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逍遥는 그 자유가 아닌 느낌도 있거든요. 逍遥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완전히 나로 있는 상태, 수많은 그 목적성을 띈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경지에 있는 어, 그 나의 자유로. 음. 그리고 이어선 네 가지 다른 사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자연을 관찰하는 그 자연을 관찰을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부터 한자를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昭君不知晦朔，惠姑不知春秋，此小民也。 昭君, 아침의 세균. 뭐죠? 얘는 그 점심이 되기도 전에 아침에만 사는 세균. 생명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호이슈어래요. 그 아침 저녁이 있는지를 얘는 구분을 못해요. 얘는 달이 차올랐다가 그 달이 저무는 것을 몰라요. 생명이 너무 짧아서. 이런 짜오준에게 내가 그 백날 저녁이란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자 얘는 이해를 못합니다. 직접 우리 그 시기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 제가 인간으로서 꽤 자긍심이 생기죠. 어, 나는 저녁도 그 우수한 황혼과 저녁을 저는 다 보거든요. 저는 초승달이 둥그레지는 것을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짜오준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호이구를 보여줍니다. 호이구, 매미예요, 매미. 그 여름에만 소리를 내는 매미. 여름에만 살아요. 그래서 아가야, 세상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게 있단다 하면 또 결국에는 자기 인식 범위, 자기의 그 생명 범위 밖의 것이니까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아, 이 나란 사람은 또 이제 좀 의기양양해집니다. 나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다 겪어봤거든. 어, 그 흐름이란 게 꽤 멋지거든 하면서요. 아, 그럼 장자는 바로 여러분 그 우리 정신 차리게 이어 말합니다. 古之南有 명링者. 초나라 남쪽 바다에는 이 명링이란 게 있는데 얘는 션괴입니다. 션괴. 거북이과예요. 거북이. 이 친구는 어, 이 500岁 为春, 500岁 为秋. 우리의 500년이 이 션괴 밍밍의 봄이고, 음, 우리의 500년이 이 친구의 가을이다. 한 가을이다. 그러니까 한 조선시대의 500년만큼이 얘한테는 한 계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2000년은 지나야 이 친구한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거죠. 장자는 우리를 바로 이렇게 좀 신화 전설 같은 느낌으로 어떤 생물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게 사실 지금 인간이 정해놓은 그 고정된 것이 아님을 상대적임을 말을 하고 있죠. 아주 예전에 이런 문제를 직감을 하곤 어떤 사람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뭐 10년이 지나 있다. 이런 게 다 아인슈타인이 뭐 좀 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듯한데요. 어, 더 많은 위도, 더 많은 차원들에서 그 시간의 가능성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아주 큰 나무를 말을 해봅니다. 上古有大春者. 이 나무에겐 이 8千岁为春, 8千岁为秋. 하나의 봄이 8천년이다. 500년에서 이제는 8천년을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요 짜오준부터 이 따춘까지 사람을 사이에 두고 이 길고 짧은 사이를 두고 진짜 짧은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아는가? 우리가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제대로 알았는가? 어, 무수히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우주, 뭐 우주가 대폭발로 137년, 7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아는가? 여러분, 뭘 말을 하고 있죠? 어, 우리가 진짜 인식할 수 있는,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 이 세균같이 작다는 거예요. 세균 같은 지식 가지고 옹기종기 한 지구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게 이 전 우주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그냥 일 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을 꽤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면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그 각박해질 수 있음을, 얼마나 몇천 년간을 그냥 사실 제자리 걸음만을 할 수 있음을 넌지시 얘기해요. 음.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 어, 우주 전체를 관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장자의 이 깊이가 문화, 역사, 뭐 철학 모든 방면에서 육아보다 깊다. 이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뭐 신화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의 사실 뭐 산해경이라는 책, 음, 짠하이징이라고 하는데 어,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정말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중국의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그 책 보면 뭐 동쪽으로 가면 무엇이 나오고 어떤 동물이 있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뭐 동쪽으로 가면 뭐 어떤 특이한 동물이 살고 있는데 뭐 또 어디는 거인족이고 어디는 소인국이고 위는 뭐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아래는 또 뭐 좀 다르게 뭐 맛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 장자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知, 아,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당신이 아주 모르는 상태일 수 있으니, 지금의 당신을 추월하라. 말도 안 되는 그 한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아, 여러분, 육아와 도가의 차이를 좀 볼까요? 제가 스토리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춘추 전국 시기에, 춘추 전국 시기에, 이 초나라 왕이, 초나라라고, 이제 좀 남쪽에, 장강 부분에 있어요. 이 초나라 왕이, 아,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던 그 화살 활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냥을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 왕들은 자기만의 그 사냥터가 다 있었어요. 궁궐 밖에. 그래서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자기 부하한테 그 활궁을 보관을 하게 했어요. 그냥 바로 준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활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활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실은 이제 목숨 날아가는 일이긴 한데 초나라 왕이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래, 그거 찾을 필요 없다. 주왕실공 주랜드지. 초나라 왕이 잃었으니까 그걸 주운 사람은 초나라 사람. 이거는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생각하는 바는 이랬어요. 내가 조금 그 이익이 줄어들어도 그게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거 괜찮다. 근데 외국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끝이 없는데 내 나라 너 나라 구별하면서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죄송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표현을 딱 시작해요. 아, 초기 육아 공자 때의 생각은 이래요. 何必曰主 왜 초나라를 말할 필요가 있냐? 이 초자를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실공 랜드지. 왕이 궁을 잃었고 그냥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어,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미 종족, 문화, 언어를 사실 초월을 한 거거든요. 사람을 보편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공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을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게 다 뭐 공자 때문이다. 많은 것을 그 공자 탓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여러분 공자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법이 유해는 왜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럼 원숭이가 죽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처럼 그 개미들이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냐고. 아니면 그냥 그게 바닥에 놓여지면 안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노자와 장자, 이분들의 시야가 조금 달라요. 어, 육아에서 보는 것을 훨씬 지금 추월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훨씬 뭐 높고 낮다, 맞고 틀리다는 없어요. 여러분, 육아는 그 마음이 약해요. 어,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고요. 사람들이 선해지기를 바래요. 근데 도가는 어, 어, 육아사상, 묵가사상인 당신들, 인간 세계를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 인간에 국한되는 사고는 필히 반드시 이분, 그 나누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 자연, 이 우주 속의 인간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 사람들끼리 그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생각하는 거는 아주 모르는 상태일 수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한계에서 자유로워지라고요. 날고 싶은 그 새로 다시 자유로워져도 사실 그거 진짜 괜찮다고요. 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녹화 영상이에요. 우리가 춘추전국 시기는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은 제자산문, 두 번째는 시경, 그리고 세 번째는 초사를 할 건데 두 번째 버전입니다. 시경. 이 부분도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음, 여러분 시경입니다. 시경. 음, 여러분 혹시 연애 좀 하고 계신가요? 음,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 종이를 한 장씩 꺼내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노래 가사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제가 좀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어, 어떤 분에게 내가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감사해요. 당신의 그 포근하고 진실된 위로의 말들로 제가 다시 오늘을 살 수 있었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릴스, 쇼츠, 뭐, 틱톡의 시대에 이게 좀 너무 먼 것 같고, 시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요. 이게 막 어렵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정성을, 어,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건드리는, 어,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 손을 잡아주는, 그런 말들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글자들이라면, 그게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시경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시경은 여러분, 어, 노래 가사, 노래 가사 모음집인데, 어, 지금은 그 음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시집이라고 해요. 어, 그 당시 우리가 BTS라든지 뭐 아이유, 장윤정 씨 같은 유명 인사는 없었을지라도 누구나 따라 불렀던 노래들의 가사. 그럼 언제의 노래 가사냐? 아주 긴 시간, 약 이게 실은 500년이거든요. 500년간 서주 시기 초기 우리가 주나라 하음주 배웠죠. 그 주나라 시기부터 춘추 중엽, 춘추 전국 시기의 앞에 춘추, 그렇게 춘추 중엽. 그 말은 이게 딱 공자 시기 정도까지요. 이 노래 가사들 중에 지금 그 이게 회화강 북쪽
이게요, 황하강인데, 그 중원 지역의 노래 가사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노래 가사들이 많았겠어요, 노래들이. 500년인데, 이게 지금. 근데, 공자란 분이, 사람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시대에서, 이 도덕성을 가지게 하고자 교육을 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말년에, 본인이 70세 무렵 70이 가까워졌을 때의 노인분이 그 중에 이 시들을 305편을 수집 정리했어요. 305편. 그래서 원래 시경의 원래 이름은 시 아니면 시산발이라고 하는 시산비. 나중에 이게 한나라 때 나라에서 국가의 그 이념으로 유교 사상을 채택을 하면서 이 시집을 사상의 바탕이 되어주는 책. 우리는 그걸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경전화가 돼요. 그래서 시징이 됩니다. 잠시만요. 지워볼게요. 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311편이고요. 실제로는 311편. 그런데 6편은 얘가 시 제목만 남아 있다 보니까 시 내용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는 305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이렇게 다 한 곡 한 곡이 시 한 수 한 수 사실 노래 가사인데 노래 가사들이 그냥 이렇게 막 수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큰 틀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한번 볼까요? 이 펑야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펑야송. 음, 전국적으로 이 지방의 노래 가사들, 수도권의 노래 가사들, 그 당시 종묘 제례악으로 쓰였던 노래 가사, 송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시집으로 노래 가사 집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징이다. 다시 하나씩 가볼게요, 여러분. 이 펑야송의 펑, 풍아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가볼게요. 펑,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로 유행하다라는 표현 중에 뭐가 있죠? 流行, 유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펑을 써서 펑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풀밭의 풀들이 한번 쭉 눕혀질 정도로 바람이 한번 얘가 불고 지나간다. 그만큼 유행한다. 그만큼 쫙 영향을 미친다. 각 지역에서 각 지방, 충청도, 뭐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각 지방에 제일 유명하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들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 지방 노래들 보면 그 생각들이 되게 다 현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꾸밈없이 해요. 순박한 느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 지역, 각각의 지역들의 이름을 따서 무슨 무슨 펑, 무슨 무슨 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15개의 지방의 노래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펑야송 중에 첫 번째는 지방의 노래 가사. 가장 중요한 야. 우리 두 번째 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야. 우리가 여러분 그 사투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음, 방언, 뻥옌이라고 하죠. 그 반대말 표준어를 실은 이 야자를 써서 야옌이라고 합니다. 야옌.
어, 얘네 야는 여기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다르다. 어, 이 수정의 의미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야는 뭐냐? 어, 수도권,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라에서 큰 행사를 우리가 할 때 배경음악이 필요하죠. 지금도 국악 연주단과 함께 그 제일 유명한 가수가 초대가 돼서 그 식사 자리나 연회를 베풀 때 떤 노래들이 필요한데 그때 쓰인 노래. 지금은 그 가사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이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는 주나라이죠. 왕조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들의 가요. 중원 지역에 아까 이게 황하 지역, 황하강을 중심으로 얘가 중원 지역인데 중원 지역의 그 정통 중화의 사상 개념이 담긴 노래. 이게 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야 소화로 나누고 합쳐서는 105편 정도 있다. 송, 정묘 재료. 여러분 그 대부분 선조의 이전 조상들의 업적이나 공훈을 기리는 어, 내용들이에요. 업적을 기리는 것을 음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노래에는 사실은 그 조상과 조상의 혼과 만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 후세를 잘 돌봐달라는 그 혼과 접신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여러분 이 야, 수도권에서 쓰여졌던 노래, 이 송,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노래들.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왜 시경 안에 이 공주는 넣었을까요? 왜 굳이? 어, 이 역할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 전에는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이익 다툼이 시작되고 내 가족, 내 나라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을 모아주는 사상이 필요해요. 애국가의 역할도 이제 좀 약간 비슷한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조금만 나가도 너무 가까운 이 중국만 가더라도 같은 동양권인데 단번에 내가 한국 사람임을, 내가 외국 사람으로 인지됨을 정확하게 느껴요. 서양권 국가 가면 나라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 안정감은 뭐 물론 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나라의 힘이 크다면 그것을 실제로는 배로 느끼고요.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문화 전통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 이 국가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 같이 단결하게 하고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터부시가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이거 자체로 사실 그만의 어, 예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음악들이 존속되어야만 했던 이유들을 실은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어, 지금부터 시경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이 관쥐라는 작품, 어,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작품이 처음이시다. 뭐 중국어로, 뭐 한국어로 다 괜찮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쭉 보세요. 잠시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쭉 보셨을까요? 음, 이제부터는 이 시를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내가 카메라 앵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 화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한 1분의 시간을 더 드려볼게요. 그럼 이 시, 어, 무슨 얘기 같으신가요? 일단 여러분, 사랑 얘기란 거는 좀 눈치를 채셨죠? 내가 어떤 여인을 딱 만났는데, 이거 이지앤종친입니다. 첫눈에 반해요. 그렇게 여러 번 그녀한테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게 여자가 자꾸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뭐 밤잠 설치면서 그녀 생각에 이제 좀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다가 뭐 검은고 연주를 해주면서 고백을 했더니 이제 드디어 여자분께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어, 그 뒤에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얘가 이제 진짜겠죠, 한자가. 이게 지금 노래의 가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 그 중국어를 보시면 보통 그 한 단어가 몇 음절이죠, 중국어가? 중국어에서 예를 들면, 음, 의자가 중국어로 뭐죠? 이즈입니다. 중국어 수업은 아닌데. 어, 또, 어, 우리가 반이라고 할 때, 빤이라고 안 하고, 이빤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어, 베개를 우리가
枕头라고 합니다. 음. 여러분, 얘네들이 의미가 그렇게 읽지 않은데 추가가 되는 거죠. 이음절로. 이름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초기 중국어부터, 시경부터 여기 보면, 关关雎鸠，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뭐, 好逑, 이렇게 발음도 하긴 합니다만. 어, 여러분, 이게 지금 1 플러스 3이 아니고, 1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1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2 플러스 2예요. 2加2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경을 우리는 보통 사원시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음, 잠시만요. 음, 시경에는 이 시류이라고 해서 시의 내용에 따라는 펑야송. 이거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달랐었죠. 얘는 지방, 얘는 수도권, 얘는 종묘제래야. 이 시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세 개를 합쳐요. 그래서 여섯 개가 실려이인데, 후비싱, 시의 표현 기법에 따라서 이 후비싱으로 나눠요. 어, 그, 이 시경에서 펑야송 중에서는 실제로 그 펑에 이게 지금 지방 노래 가사라고 했죠. 어, 이 시경 작품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 앞에 이 작품을 방금 볼까요? 여기는 쪼난이라는 지역의 작품이고 제목이 관쥐 관저입니다. 관저. 관저라는 작품이에요. 시경 관저. 그러면 여러분 표현 기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하나하나씩 볼게요. 부비흥, 후비싱이 뭔가. 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작품으로 가볼게요. 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시,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영상으로, 릴스로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콩닥콩닥 떨리는 혹은 누군가와 있을 때 따뜻한 그 느낌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어요? 첫 카메라 앵글 구도를 어떻게 잡아보시겠어요? 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경 작품 중에 가오야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여인이 그 결혼식 올리는 날의 모습을 그려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식 모습을 만약에 영상으로 찍으신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어요? 어, 바로 결혼식장 아니면 뭐 메이크업을 받고 꽃단장하는 모습, 화장하는 모습 아니면 바로 신혼여행 장면을 먼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화면 전환이. 이 다오야 제목이 다오입니다. 다오가 들어가 있어요. 살짝 만개한 복숭아 꽃들이 만개한 핑크빛 자연을 먼저 찍어요. 그렇게 해서 여성의 모습이 연상되게끔.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돼요. 여자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예쁜지, 뭐 얼마나 기쁜 날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关关雎鸠，在河之洲。窈窕淑女가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모습이. 이게 먼저 시작이 되죠. 저기 저 새들이
있구나. 제목처럼 관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비추는 게 아니라 새들이 서로 함께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잠깐 뜸을 들이고 여인으로 흘러가요. 자, 보통 시에 이렇게 첫 시작 부분에서 어, 다른 자연물을 빗대서 시의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 먼저 표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비흥 중에서 흥이라는 표현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다시 어, 자연 사물을 빌려와서 시의 시작에서 먼저 뭔가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듣고 읽는 순간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끌어내요. 약간 지금 수사법 중에서 상징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窈窕淑女，君子好逑。窈窕淑女，物美求之。窈窕淑女，钟鼓乐时。 여러분, 숨김없이 그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 여인을 첫눈에 보고 반하고 자주 만나자고 연락하고 여자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음, 그러다가 여자가 사랑을 받아주는 그 과정, 이 전 과정을 그대로 다 전달해요. 함축적이거나 생략하지 않고 말하려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부, 부라고 합니다. 부. 그냥 솔직하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전부 담백하게 말해요. 사실 그대로를 쫙 표현해내는 것. 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비가 하나 남았죠. 비는 비유를 들다. 이건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잘 알죠. 다른 시에선 그 청관오리를 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슈어수라는 작품이 좀 유명합니다. 슈어수. 음, 야, 이 쥐야, 쥐야, 뭐 하면서 대놓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 예를 들면, 参差荇菜左右流之. 어, 参差荇菜左右采之. 음, 이 부분이 흥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자연물을 가져와서 지금 상징을 하고도 있긴 한데, 동시에 지금 얘가 비유도 되고 있어요. 参差荇菜. 강가에 난 풀들이参差, 들쑥날쑥 있어서 그게 뽑는 게 굉장히 어렵다. 여러, 그 여인의 마음이 내가 어떤지 아직 몰라서 잘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이 풀 뽑는 것처럼 어려웠다는 것을 좌로 우로 이게 막 그 퍼트려져 있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뽑아가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을 음,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인의 마음 얻기가 어려웠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부비흥 세 가지 수사법이 그러면 꽤나 자연스럽게 뭐 하나 억지스러운 느낌 없이 여러분 이게 그 화면감으로 느껴지도록 노래 가사가 잘 만들어진 시경 가장 유명한 시를 우리가 같이 봤어요. 음, 그럼 여러분, 이런 표현 방식, 이렇게, 그, 이게 중국 문학 전반에 걸쳐서 사실, 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고대부터 사고하는 방식인데, 특히 뭐 이 부, 아니, 특히 비가 그렇죠. 비와 흥, 비유하고 이렇게 상징하는 거. 여러분, 중국 분들은 옛날부터 그, 이 자연과 인간 사이, 주체와 객체를 바라보는 관계를 이렇게 늘 사고를 했어요. 비는 비유이죠. 어, 인간에서 자연으로 바라보는 과정이고, 흥은 어,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라보는 과정. 비는 다시 비는 이 비는 어, 인간에서 자연으로 바라보는 과정이고, 흥은 어, 자연에서 인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 한 번도 인간만, 뭐, 자연만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중국 사상은 늘 자연과 그 인간을 유기적인 관계에 놓고 바라봤다입니다. 음, 그러면 표현 기법을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이 시경 작품에는 이 특히 그 지방 노래 가사 아까 그 후비싱의 이 풍 같은 작품 지방 노래 가사잖아요. 사랑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어, 뭐 농경 생활, 어업 생활, 그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장직, 옷 만들고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탐관오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왕의 품성이 어때서 백성들이 기쁘다, 뭐 괴롭다. 여러분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시경은 중국 북쪽에 이 중국 북쪽 지방의 내용들은 굉장히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근데 그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여러분, 우리가 음, 감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뭐 미치도록 사랑해. 어, 격정적이죠. 나는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함께 가자. 뭐, 우리가 성장하는 하루하루, 뭐, 우리 이 길에 좋은 추억을 뭐 잘 만들어 가자. 가끔 힘들 때 추억할 때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경은 어떻게 할까요? 너가 사랑스러워 죽겠어가 아니에요. 어, 현실적인 그 삶의 감정을 굉장히 이 절제를 해서 굉장히 평이하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乐而不淫, 哀而不伤 이게 아, 유명한 음, 표현인데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시경이 이렇다 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乐而不淫. 인은 어, 과하다, 뭐 지나칠 음탕하다의 의미가 있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음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지나치다라는 의미이고 어, 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었었는데
우리 같이 볼게요. 乐而不淫. 기쁜데, 어, 과하지가 않고, 哀而不伤이요. 내가 슬픈데, 쌍, 쌍이 무슨 의미죠? 다치다. 다치게 하지 않는다. 乐而不淫. 기쁜데, 그 기쁨을 내가 과해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하지 않고, 哀而不伤. 내가 슬픈데, 그것으로 자신을 상처 주고, 다치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그 시경이 경전화가 된,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데, 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 현실적인 표현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육아는 뭐 희노애락을 없애라, 뭐 금욕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정을 부정을 한 게 아니라, 음, 감정을 억제해라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극한으로 커져가지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되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양한 뭐 삶의 문양들을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면 그 문양이 훨씬 많이 그려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어 나가실 텐데, 거기에 수많은 감정들, 보통은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음, 자기 에고의 그 감정들이 이제 시시각각 올라올 거예요. 음, 그럼 시경에선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직시하고, 내가 감정이 올라왔구나. 감정으로 스스로를 여러분, 오래 다치게 하고 있지 마시고, 그 감정으로 남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우리가失控. 내가 감정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게 이제 진짜 어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명이 됐을까요? 시경에서는 어, 우리가 수많은 현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평이하게 상황을 어, 넘길 수 있는 그 감정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옛날 진짜 문인들, 정치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서 감정이 국한으로 시달리도록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음, 여러분, 제 생각에 이 정도만 하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느 정도 양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음, 제가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어, 조금 찝어드릴게요. 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 우리가 중국 고대사 전반을 흐름을 배웠잖아요. 그 흐름을 간략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어, 바라는 바는 그걸 상세하게 모든 시대에 뭐가 있었다가 아니라 문학사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은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이 흐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자. 그 흐름을 간략하게 서술하시고 그에 따른 우리가 문학의 어떤 변화를 네 시기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었었죠? 아, 그 선진 시기, 그다음에 한나라부터 당나라 전인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그다음에 당나라 한 시기, 그다음에 송원 명청 시기. 음. 각 시기의 문학적인 특징을 설명하시오. 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어,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논술형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고전 문학, 중국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걸 전반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쭉 한번 어,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세 번째는 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러신 시대가 있었었다. 축의 시대, 축심 시대.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시오. 그다음에 중국의 우리가 문학 장르가 네 가지가 있다고 초창기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문학 장르를 우리가 한번 뭐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육아 사상의 주요 인물을 우리는 두 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자 산문 중에 육아 사상은 두 분 있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있었었죠. 그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이 하나, 그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 도가 사상의 또 핵심 인물이신 두 분을 했습니다. 노자와 장자. 이분에 대해서 노자, 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어,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저의 설명 만 쓰셔도 사실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공부하셔서 추가를 하셔도 좋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제 설명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gmail.com sangkeumoU입니다.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틀 안으로는 답장을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